자, 26쪽에 반가로 4번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야 여기에 따른 아까 배웠던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맞는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건데, 도구 안동적인 하나를 원래 지정을 해놔야 되지만 지정이 안 돼 있다. 만약에 예외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통제를 하긴 해야 돼요. 지역이 지정 안 돼 있어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 행위 제한을 끌어다 쓸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사계지역 중에 가장 개발할 땅이 이 땅이고 반대로 가장 보존할 땅이 이 땅인데 어느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거를 적용한다 보시면 돼요. 일단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 자, 사계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정 안 할 거 아닙니다. 원래는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제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도시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해 놓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일단 개발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지정할 때 이렇게 되면 좋지만 다른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면 그때 가서 개발했던 거를 부셔야 되거든요. 줄여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 행위제한을 일단 적용해서 최선으로 짓게 해놨다면 다른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여기 있던 것을 다른 지역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아무런 사회적 손실이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가장 엄격한 자연환경 보존적인 행위 제한을 끌어다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건축 못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허용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엄격한 여기에 대한 행위 제한을 끌어다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도시지역까지는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세분된 지역별로 다 행위 제한이 다른데 세분이 안 돼 있다. 여기까지는 지정이 됐는데 세분이 안 돼 있다라면 똑같은 논리예요. 이 중에서 가장 엄격한 곳이 요거니까 보존 녹지에 대한 행위 제한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한다라고. 관리지역까지는 지정이 됐는데 이게 세분이 안 돼 있다라면 어느 행위 제한을? 보존 관리에 대한 규정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반가로 4번이 그 얘기입니다. 대상 지역이 용도지역 미지정이라면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라면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정을. 미세분된 도시지역이라면 보존 녹지에 대한 규정을, 미세분된 관리지역이라면 보전 관리에 대한 규정을 끌어다 쓴다. 만약에 그래서 사기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은 그곳의 건폐율 최대 한도가 얼마냐라고 묻게 되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20%를 답하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용주지는 80%를 답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가로 5번은 도시지역에서만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 규정의 적용 배제. 두 가지가 있는 게 도로법 40조 접도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을 얘기합니다. 이 도로법에 나온 접도구역제라는 것이 건축이 자, 우리 접도구역이라는 게 그래요. 도로가 있을 때 도로에 접하는 일정한 땅을 접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접도구역이라고. 접할 접자 도로 도자 도로에 접하는 일정한 땅 접도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자, 접도구역은 왜 지정하냐면은 도로 주변에 어떤 그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만약에 특수한 도로가 있는데 여기 바로 대지에 건축을 바싹 짓게 하면 위험할 때, 바싹 짓게 하면 예를 들어 차가 가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경사로라든지 그 회전하는 곳인데 갑자기 이런 데 안 보이는 곳에 사람이 건물 짓게 되면 갑자기 사람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런 어떤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해서 도로에 접하는 일정한 땅을 접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런 건축물 못 짓게 통제하는 게 접도구역제예요. 그러니까 접도구역 적용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건물 못 짓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접도구역이 지정돼서 그 접도구역이 지정된 곳이라고 표시가 있어요. 표지판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접도구역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표지판만 있지 건축물은 없을 거예요. 못 짓게 하니까. 이런 표지판도 어디서 보시느냐? 서울 시내에서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옆을 쳐다보면서 다녀도 안 보여요. 왜? 도시지역은 이 규정이 도시적인 적용이 안 된다니까 지금. 비도시에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야외에 나가야 보이는 겁니다. 지정돼 있는 곳에 가서.
왜 도시계획 적용 안 하느냐? 도시적인 도로 옆에 있는 땅이라면 땅값이 너무 비싼 곳이잖아. 땅값이 너무 비싼 곳인데 접두구역을 지정해서 건물 못 짓게 한다? 아,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사익의 침해가 너무 커서. 공익이랑 사익에 침해받는 사익이랑 공익이랑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이 규정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농지법 8조 규정이거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에 대한 규정을 얘기합니다. 농지증, 농지보조에도 농지증. 자, 우리 농지법에서는 이것을 요 규정에 따라서 우리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그쪽에서 배우시지만 정확하게는 어디 있는 땅을 취득할 때냐? 비도시지역에 있는 땅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때 발급받는 겁니다. 왜? 도시지역은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쪽 법이랑 조화를 해석을 해보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지증을 발급받게 하는 취지가 농민이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짓는 데 쓰라는 그 대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농민이 취득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라면 도시지역은 개발할 땅이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개발할 땅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시지역에 주상공에 농지가 있다. 앞으로 집이나 상가나 공장지를 목적으로 개발할 땅이지 농사지을 농지는 아니잖아. 그럼 농민이 취득할 필요가 없죠. 개발할 사람이 취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는 존재해요. 다만해서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중계획 시설사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해야 되니까 다시 적용 배제에 대해서 그러하지 아니해야 되니까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도지역 중에 주상공용은 당연히 적용 안 되지만 녹지라면 예외는 있을 수가 있어요. 녹지는 보존할 땅 아닙니까? 도시지역이지만 보존할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농지라면 개발할 땅이 아니에요. 농사짓기 좋은 농지인데 혹시 이것도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면 그쪽으로 개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라면 개발할 농지가 아니고 농사짓기 좋은 농지니까 농민이 취득해야 되잖아. 이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통 개발할 땅이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칙과 예외까지 이게 용도지역이었어요. 그럼 이제 용도지구가 나옵니다. 용도지구. 자, 우리 용도지구는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은 게 용도지구인데 그래서 상대로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도지구라면 용도지역의 기존 제한을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라고 하는 겁니다. 용도지구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도지구 종류는 제가 이거를 뭐 법에 의한 거 썼고 영의한 거를 이렇게 썼었지만 지금은 그냥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뭐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고 눈에만 익숙하게 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를 보시면 법에서 정한 9가지 지구는 0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 것과 세분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눠진다 해놓고 박스에 보시면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법에 의한 9가지 용도지구 종류를 얘기해요. 일단 용도지구는 이름 나온 거 이름을 해석하시면 웬만한 뜻은 다 들어갑니다. 이게 0에 따라 나눠지더라도 그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이 뜻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일단 경관지구. 이게 법에 의한 지구죠. 경관지구. 0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면 그 옆에 있는 게 영이한 종류고 나눠지지 않는 것은 영이한 종류가 없겠죠. 법령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경관지구부터 봅시다. 법에서 우리 경관지구라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을 보충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느 용도 지역에 대통령 영해에서 허용되는 건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용되는 건축이 들어왔을 때 이곳에 그곳에 경관을 해칠 염려가 있다면 바로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그것이 그 건물이 경관에 방해가 된다면 못 짓게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경관지구, 지역을 보충하는 경관지구라고 합니다.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 그 법에 의한 뜻이 나와 있죠. 그죠? 그건 법에 의한 뜻이고 영해한 3가지 위에 법에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관을 보호하려고 지정하니까. 그래서 우리 경관지구는 다시 세소로 0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는 겁니다. 자연경관과 시가지경관으로 나눠지는 게 기본적인 분류예요. 경관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연경관을 보호할 것이냐. 시가지 경관이라면 인공경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인공시가지가 시가지니까. 자, 자연경관을 보호할 것이냐 시가지 경관을 보호할 것이냐 크게 2가지 경관으로 구별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말도 그대로 녹아 있고요. 그런데 특화 경관지구까지 해서 세 가지이기 때문에 특히 경관지구 중에서는 특화 경관을 신경 쓰면 돼요. 자연과 시가지로 나눠지지만 자연과 시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특별한 것 하나씩 떼내서 따로 만든 게 특화 경관이다. 특화된 경관. 그래서 자연경관은 뜻 자체는 그 말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자연경관의 뜻이 산지나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럼 시가지 경관이라면 지역 내 주거나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해서 필요한 지구를 얘기합니다. 그럼 특화 경관은요? 제가 따로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특별한 경관만.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주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경관에서 따로 떼는 게 수변경관입니다. 원래 수변은 물주자, 주변변자, 4대 강변의 어떤 그 물 주변의 풍경, 수변. 원래는 자연경관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변경관을 따로 떼낸 것이고, 문화적 보존주가 큰 건축물이라면은 사람이 만든 시가지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인공시설 문제 하나를 문화적 보존주가 큰 건축물이라고 떼낸 거예요. 떼낸 거, 특별한 거. 그래서 두 가지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경관지구니까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어떤 경관이냐? 수변 경관이냐? 문화적 보존주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이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도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고도지구. 높이를 통제하는 게 고도지구야. 높이가 고도니까. 이거는 영에 의한 종류는 없어요. 법에 의한 뜻만 나와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최고 한도. 요걸 최저 한도라면 틀립니다. 그거 주의하시라고 밑줄 거는 거예요. 요게 예전에는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 둘 다 규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종류가 최고 고도냐 최저 고도냐 둘로 나눠졌어요. 지금은 최고 한도만 통제하기 때문에 땅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땅이 된 거예요. 이 지구를 지정받으면. 약간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는 얘기는 여기 높이가 최고 높이가 여기니까 최고 한도가 여기니까 요거 넘어서 짓는 걸 못 짓는 거예요. 요거 이하로 지으라는 얘기잖아. 낮은 건축을 주더란 말이야. 그래서 안 좋은 땅이 된 거예요. 옛날에 최저 한도라면 최소한의 높이가 오니까 이 높이 이상으로 지으라는 얘기거든. 요 아래로 못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한도를 통제한다면 좋은 땅이 돼. 최고 한도를 통제한다면 나쁜 땅이 되고. 제가 용도 지구 중에서는 땅 가진 사람에게 이로운 용도 지구는 3개밖에 없다 그랬죠? 개발진흥지구가 제일 좋고, 취락을 정비해주는 취락지구도 좋고, 여러 용도로 개발해주는 복합용도 3가지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다 안 좋잖아. 그러니까 고도지구는 안 좋은 땅이에요. 최고 한도만 통제하니까 최저 한도라면 틀립니다.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해서 말 그대로 방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류 없어요. 종류 없습니다. 방지지구 보세요. 그 밑에 방지는 일단 방화랑 구별하시되, 그럼 방지지구의 법에 의한 뜻은 풍수해든 산사태든 집안의 붕괴든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화재를 예방하는 게 방화지구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방재지구에서는 화재 외의 나머지 재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풍수해든 산사태든 집안의 붕괴든 그 밖의 재해를, 화재만 빠져 있어요. 나머지 재해를 예방해서 방지지구를 지정하는 건데, 방화지구와 달리 방지지구는 영에 따라 종류가 둘로 나눠집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곳이라면 재해가 일어나는 곳이 되는데, 이 재해가 일어나는 곳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재해가 잘 일어나느냐, 인공적인 그런 시가지에서 재해가 잘 일어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먼저 자연방지와 시가지 문제로. 자연방지라면 시가지 반대가 자연이죠. 사람들이 거의 안 사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시가지니까. 그래서 자연방지라면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등의 지역으로서 거의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잖아요. 이 용도가 낮다는 얘기는 하천변에, 해안변에, 급경사지, 절벽 이런 곳에 거의 사람은 안 사는 곳이니까. 그러면서 제2위험성이 커요. 그런 곳이라면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방이 필요할 때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건축 제한을 통해서 그곳에 살 사람들이 건축물 짓겠다라고 하면 건축물 짓지 말아라. 위험하니까 짓지 말아라. 건축 제한을 통해서 사람들 아예 못 들어오게 막으면 그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건축물 주택 신축하겠대. 허가 안 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못 들어오게 위험하니까 건축 제한을 통해서 막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가지방제지구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미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미 개발이 많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건축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건축 제한은 무의미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더 건물 못 짓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재해가 일어났을 때 막을 수 있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예방하겠다는 거. 이렇게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연 방제라면 건축 제한을 통해서, 시가지 방제라면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예방하겠다. 그래서 둘로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보호지구가 나옵니다. 보호지구. 역시 보호할 것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보호지구를 지정하니까 문화재나 중요시설물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에서 필요한 지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보호지구니까 무엇을 뭔가 보호하거나 보존하겠다는 얘기인데, 뭔가 보호 보존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문화재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고요, 중요한 시설물이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고,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치가 큰 지역이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법에서 예시를 해놓고 법에서 예시한 바에 따라서 종류가 요걸 그대로 반영해서 셋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지구 종류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 세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류로 할 때. 그 중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것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생태계 이렇게 나가는데,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는 문화재나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지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에서 필요한 지구. 이렇게 돼 있는 건 당연한 뜻인데 아직 넘기지 말고 요 말은 어디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은, 아까 경관지구 중에 특화경관이랑 요거 헷갈리기 딱 좋아요. 아까 특화경관지구 중에서 수변 있는 여기랑 구별이 확실히 되지만, 문화적 보존과 큰 건축물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 말도 나와 있는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문화적으로 보존가 큰 시설 및 지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 보존가 크다 이 말은 둘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헷갈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구별은 돼요. 비슷하지만 쉽게 구별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특화 경관지구의 한 종류니까 반드시 그 말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말이 들어가야만 된다고. 그게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그러면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라면 보호지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어가더라도 경관보호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그냥 보호보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법에 있는 것이 0에 따라 나눠지는 건 나눠진 것에 대한 법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지. 보호지구 중에 한 종류니까. 그러니까 보호하겠다 해도 경관보호하겠다 하면 특화경관이 되고, 경관이 아니고 그냥 보호보존하겠다 하면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문제 내는 사람들은 헷갈리기 쉬운 걸 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리하게 내는 거지.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문화적 보존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틀리는 거지. 이건 보호지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나오거든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이거는 중요시설물의 보호 보존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중요시설이 무엇인지를 여기서는 또 낼 가능성은 커요. 막연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게 뭐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보호하는 것은 4가지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유사시에도 이게 우선해서 보호해줘야 될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항만공항. 요새도 봐요. 코로나 때문에 제일 먼저 통제하는 게 항만공항 아닙니까? 유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항만공항이잖아. 항만공항. 그리고 공용시설은 우리 청사 같은 청와대 이게 다 공용시설 아닙니까? 시청 이런 거. 공용시설은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죠. 공용시설.
그리고 교정 군사시설까지. 교정시설, 교도소 같은 거, 군사시설까지.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시설이지 학교시설 아닙니다. 학교시설. 왜 학교를 따로 얘기하냐면은 예전에는 학교시설이 보호시설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빠진 겁니다. 빠진 거야. 그래서 학교시설은 아니다. 대학 남아돌기 시작하면서 대학을 오히려 줄이려고 하면서 이거 뺀 거야. 학교시설이. 예? 요새는 지금 자꾸 학교 인지 자꾸 줄여야 되잖아요. 인구가 줄어서 그래. 배움이 아니고 인구가 줄어서 자꾸 줄기 때문에. 인구 줄기 전에도 원래 많았죠. 우리나라는. 제일 많아. 세계적으로 제일 많았어. 자, 항만공항 공용 교정군사시설이지 학교시설 아니다. 그리고 생태계보호지구는 당연히 생태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야생동식물, 서식종, 생체적으로 보존자가 큰 지역에 보호와 보존에서 필요한 지구다. 자, 그래서 보호지구의 종류로서는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취락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취락지구. 이게 취락이 모일 취자, 불락자, 집들이 모이는 곳이 취락이에요. 이 취락이 집들이 모이는 곳이 취락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택 소유자들이 스스로 낡은 취락을 정비할 능력이 없을 때 취락 정비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용도지구 중에서는 그래도 요게 지정되면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땅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거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거는 취락지구랑 이제 취락지구는 어느 곳에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좀 보셔야 돼요. 어디에만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따라 이제 영에 나눠지는 것 중에 약간 법과 영의 불일치도 약간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취락지구는 법에서는 어느 곳에 지정할 수 있는지가 법에 나와 있어요. 녹지지역입니다. 주상공 아니라는 거예요. 녹지, 주상공 아니고 녹지와 관농자를 얘기합니다. 지역 중에서는 녹지와 비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농자만 아니고. 구역 중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 자연공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해서 필요한 지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취락을 정비해서 필요한 지구 지정하는 게 취락지구인데 지역 중에서는 녹지와 비도시야만. 구역 중에서는 개도시 수입 5가지 구역 중에서 개도 2군데 구역만. 다른 곳에 못 들어가요. 먼저 녹지 비도시부터 말씀드리면 왜 주상구역은 지정 못하느냐, 지정하고 싶어도 못하느냐. 스스로 고칠 능력 된다고 봐서. 주상공이면은 개발된 땅이고 이곳에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집 소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 소유자라면 엄청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건데 망가지면 스스로 고칠 능력 되지. 글쎄, 망가졌는데 고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스스로. 강남 같은 데는 요새 뭐 좀 떨어진다 해도 뭐 1, 20억짜리 뭐 그냥 수두룩한데 20억짜리 뭐 수두룩한데 그런 사람들이 집이 망가지면 그대로 두겠냐고. 스스로 고치지. 왜 도와줍니까? 주상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녹지 비도시 같은 곳에서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이니까요. 녹지 비도시라 하더라도 스스로 고칠 능력 때문에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이제 스스로 고칠 능력 없을 때 취락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실 이거는 농촌에서 많이 지정을 합니다. 농촌에서. 녹지 비도시 지역 중에서도. 그리고 구역 주소는 개발 제한 구역이 옛날부터 개발 제한구는 워낙 개발을 못하게 막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요거를 불법적으로라도 개발해서 하려는 사람들이 옛날엔 특히 많았고 요새는 통제가 좀 줄어들었지만 요새도 자꾸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불법으로도 개발하려고. 근데 불법으로 개발하는 순간에 그 보존애들 개발할 제한구역이 파괴되기 때문에 또 항상 그렇게 제대로 또 감시를 하기도 어렵고 해서 요 현상을 그 전부터 좀 완화해보자.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도 예를 들어 뭐 주택이 10호 이상이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거기를 취락지구를 지정을 해요. 취락지구를 지정해 주되 기존의 개발 제한구역보다는 행위 제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통의 기존의 개발 제한구역에서는 신축 이런 거 중축 굉장히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못한다고, 아예 못한다,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 예를 들어
취락지구가 지정됐다 그러면 이제 일정한 거절에 신축, 중축도 허용을 하고 좀 더 풀어준단 말이에요. 취지는 함부로 자꾸 불법 속에서 개발자가 훼손하고 그러지 말고 전 개발하고 싶으면 여기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좀 풀어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살면서 여기를 개발하라 이거야. 전 개발하고 싶으면 다른 거 손대지 말고. 이게 취락지구 지정 목적이었습니다. 개발자구역 안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역 중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규모가 훨씬 산하나 작을 뿐이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아주 행위 제한이나 목적이 유사해요. 제일 유사한 겁니다. 이따 보시면 알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서 개발제한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취락을 지정하면서 아까 같은 취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왜 도시자연공원까지만 밑줄을 딱 거는 게 요것만 밑줄 거는 게 법령 불일치 때문에 요것만 따로 해놨거든요. 분명히 지금 한 것은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법에서 얘기하는데 이 근거 규정에 따라서 0에 따라 나눠진 것이 그 아래 자연취락과 집단취락이잖아. 취락 앞에 자연. 그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취락이라는 얘기고 집단이 붙어 있으면 집단화된 취락, 인공적으로 집단화된 취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건데 자연취락이라면 아까 녹지와 비도시에 들어가는 취락을 특히 자연취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할 때 그 취락지구 지정하는 취지가 다른 데 개발하지 말고 여기 옮겨와서 취락지구를 개발하라 했잖아. 여기를 살면서. 그래서 우리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지구가 새로 인공적으로 집단화된 그런 취락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니고 행정을 풀어줌으로써 거기 와서 살면서 거기를 개발하라 이걸 유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집단취락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대로 보시면 아까 그 밑줄 그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0에 따라 종류가 나눠진다라면은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얘기하는 집단취락으로 가야 정상인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 그쪽으로. 종류 속에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종류 속에 없는 게 법을 바뀌었으면 0도 바꿔놔야 되는데 법을 바꾸고 나서 지금까지 0을 안 바꾸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지구는 특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법률에서 지금 지정하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굳이 국계법 시행령으로 할 필요 없다고 봐서 안 한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법령 불일치로 보세요.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의 개념을 물을 때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얘기한다고 답하시면 돼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들어가면 틀린다 말이죠. 그런데 지정할 수 있는 곳이냐를 묻는다면 분명히 지정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지. 왜? 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0의 종류에 없을 뿐이지. 0의 종류로 보면 종류대로 답하고 법에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물으면 또 그건 그거대로 또 들어가는 거죠. 차이가 안 나니까 지금은.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보세요. 개발진흥지구 이게 제일 좋은 곳이야. 제일 좋은 곳이야. 왜? 개발을 진흥하기 때문에. 개발을 엄청 시켜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지구가 지정되면 이 고유 특성이 성격이 사업 예정지구로서의 성격이 있어요. 사업 예정지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지구 지정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여기에 목적에 맞는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예정돼 있단 말이야. 그 목적이 사업이 예정돼 있는 거 엄청 개발할 때 제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법에서는 어느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는지가 법에 나와 있어요. 주상공 기능, 개발 기능이니까 주상공은 당연히 들어가죠. 보통 개발인 주상공,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전구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0에선 당연히 법에 나와 있는 근거를 대상으로 해서 0에서 세분을 나누겠죠. 나누는데 이상하게도 0에서는 다른 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밑줄 거는 상업 기능을 위한 것만, 즉 상업개발진흥지구라는 이런 종류만 없어요. 법령 불일치입니다. 역시 다른 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종류 속에. 상업 기능이라는 건 없어요. 상업 기능을 위해서도 법에서 충분히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에 있으니까 현재 0의 종류 속에서 없다는 거예요. 현재 0의 종류는 법 개정 없이 언제든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주거개발진흥지구라면 아까 주상공 기능 중에서 주거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거기능 개발? 그 밑에 산업유통에 나오면 산업유통은 산업이니까
공업 기능이잖아. 공업. 지금 상업을 건너뛰었잖아요. 공업 기능과 그 다음에 나오는 유통 물류 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이것이 산업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관광 휴양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관광 휴양기는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관광지 등으로. 그 다음에 복합 개발이라면 지금까지 얘기한 위의 기능 중에 복합이잖아. 복합. 둘 이상 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나. 둘 이상. 한꺼번에 둘 이상을 최소화하겠다. 복합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특정은요. 위의 기능 외의 기능 중심으로 특정 목적으로 해서 법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기능 중심으로 특정 목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의 기능, 외의 기능이니까 사실 상업 기능을 위해서도 요거를 논리적으로는 지정할 수 있겠네. 특정 개발을. 그러나 종류 속에서는 아까 산업 유통에 나와 있지. 특히 산업 유통을 상업 유통 하면은 비슷하지만 없다라는 거지. 종류 속에서는. 헷갈리지 마시고요. 상업만 없습니다.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시면 이제 이것은 영의 종류는 없는데 말 그대로 특정 용도의 건축을 못 들어오게 제한하겠다는 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항상 보호해주잖아. 아니면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는 주거기능 위주로고 집이 모여있어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와 봐요.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냄새나고 못 삽니다. 못 살아. 아니면은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게 들어온다 그러면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게 들어오면은 교육환경 망가뜨리고 청소년 보호에 해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거예요. 막을 필요가 있으면 특정도 제한지구 지정해서 그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됐다면 그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인데 청소년 유해시설이다 그러면 이거 지정되면 못하는 거지. 안 좋은 땅이지 역시. 자, 저 좋은 땅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복합용도지구가 나와요. 복합용도지구. 이것이 지구 중에서는 제일 나중에 들어간 지구죠. 복합용도지구. 좋은 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지는 지구가 제일 좋고 요것도 좋아요. 취락지구도 좋고 셋만 좋아요. 왜? 이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하겠다는 게 이름이 분석이 되잖아.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하겠다. 지역의 토지용 상황이나 개발 수요 주변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 여러 가지 토지용을 도모하겠다 해서 복합 용도의 여러 가지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거야. 특정 시설의 입지를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완화에 대한 밑을 거는 걸 강화하면 틀리죠. 여러분 특정 시설의 입지를 강화한다면 어떤 건물 못 짓는다는 얘기죠. 완화되면 못 짓는 건축물도 짓게 만드는 게 완화 아닙니까? 그래서 완화되는 것만큼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합용도지구는 이 지역을 예를 들어 여기서 주거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준주거인데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곳의 일부가 사실 준주거처럼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필요가 개발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준주거로 바꾸게 되면은 아까 배웠던 지역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뿐만 아니고 건폐율, 융률까지 다 바뀌게 되거든요. 여기에 부담스러울 때. 그러니까 건폐율, 융률까지 바뀌게 하고 싶지 않고 건축 제한 정도만 좀 준주거로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역을 일반 주거를 준주거로 바꿀 필요가 있지만 지역 바꾸는 게 부담스러울 때 일반 주거지인 상태에서 그대로 이곳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해서 마치 건축 제한에서 준주거 같은 효과를 내는 게 이게 복합용도지구 지정의 목적입니다. 그럼 지역을 바꾸지 않고서도 간단하게 이 복합용도지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짓게 만들거든요. 완화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공업지역 중에서 일반 공업지역을 준주거와 같은 효과를 내고자 복합용도를 지정하는 것. 계획관리를 도시지역에 준하는 게 계획관리이기 때문에 계획관리를 도시지역 같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복합용도지구 지정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복합용도지구 특징이 아무데나 지정 못해요. 어느 곳에만 지정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 요건에서 제한지 그것까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좀 이따 나와요. 뜻만 지금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손표시에 방제지구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해야 되는 경우, 방제지구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 보통 용도지구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필요가 있으면 적어놔봅니다. 지역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제지구도 그래요.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방제지구 중에서는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특별해. 해야 된다는 점, 의무라는 점에서 특별하단 말이죠. 자, 시도의사, 대도의장은 다음 지역에 방제지구를 도시군 관리기구, 다음의 지역에 방제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에 제가 밑줄 그어놨잖아. 지구는 뭐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당연히 관리계획 결정하는 것이고 원칙적 지정권자인 시도의사, 대도의장이 지정한다는 얘기인데 다음에는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의무적 지정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 경우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당연한데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정할 곳이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 요 말 나오면 자 우리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라면 해변의 연안이 파도 위에서 너무 침식이 잘 되는 곳이에요. 적당히 침식 잘 되는 곳이면 매우 잘 돼. 그래서 오죽하면은 연안 침식을 관리할 땅으로 지정이 됐겠습니까? 그쪽 법에서 이 정도로 연안 침식 관리구로 지정될 정도로 심한 곳이면 그곳에 경치가 좋아서 집 전화도 아차하면은 바닷속으로 침식된다 그랬죠, 그죠? 하도 위험하니까 방제지구를 꼭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통제하라는 얘기예요. 하도 위험하니까. 또 하나는 풍수해나 산사태 등의 같은 재해가 최근 10년 내에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같은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재해가 서로 다른 재해도 아니고 서로 똑같은 재해가 10년에 2번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그런 재해가 2번 이상 발생했다면 엄청나 자주 발생한 거예요. 여기저기 하도 돌아다니는 곳이 많아서 본 것도 많은 저도 아직 이런 곳 한 번도 못 봤어요. 웬만한 건 다 봤는데. 제가 본 것도 많다라고 했는데 저는 하도 여러분들보다 아마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포함해서 이런저런 돌아다니는 건 제가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상하게 돌아다니게 돼, 이상하게. 방제지구 10년에 글쎄 2번 이상 내가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런 곳은 못 봤다고? 저는 산사태가 나서 사람 직접 막 죽은 곳도 가봤고, 제가 우리 동네에서 묻혀있는 곳도 가봤고, 시체 찾을 때도 가봤고. 산사태 일어나서 그런 거 아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 기억 떠오르기도 뭐한데 한 3채 정도가 그냥 쓸려 아주 덮어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동네에서. 근데 그것도 다시는 안 일어났거든요. 그럼 같은 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이 10년에 2번 이상 발생하면 엄청 자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제지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정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자, 용도지구 신설. 우리 용도지구가 지역을 보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요.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 제일 종류는 지역보다도 훨씬 다양하게 나눠집니다만 요거로도 부족하다면 법령에 나오는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도 필요한 경우 신설할 수 있다. 이게 지구의 신설입니다. 그래서 역시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시도의사, 대도의장이 위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도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가능한데 요새 잘 내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용도지구 신설 시에는 신설할 때는 함부로 신설하면 안 되잖아요. 법령이 있는 통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하나요. 그것도 행위제한을 하더라도 최소한도에 필요한 최소한도 행위제한을 하되 기존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신설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건 부정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령에도 없는 용도지구를 시도의사가 신설을 하면서 만약에 기존의 행위제한을 풀어주는 신설을 할 수 있다라면은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미리 그곳에 땅 사게 하고, 그죠? 지구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행위제를 확 풀어주게 되면 부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잖아. 그래서 신설하더라도 기존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신설은 허용이 안 돼요. 강화하는 신설이 허용될 뿐입니다. 강화. 그리고 그 아래는 시도의사 등이 도중계획 조례로 조례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경관지구는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도 있어요. 아까 경관지구는 어떻게 자연, 시가지, 특화 이렇게 0에 따라 세분됐는데 그 0에 따라 세분됐던 거 세 가지 종류를 다시 조례로 0 밑에 있는 조례로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는 있고요. 우리 중요선을 보호지구나 특정도 제한지구는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아까 중요선을 보호지구에서 이것까지 다 하는 게 좀 뭐한데 써놓기 써놨는데 아까 중요시설 뭐서 항만, 공항, 공용, 교정군사시설 이렇게 이거를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조례로 각각 네 가지로 세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도 제한지구는 법에 따라서 0에 따라 세분이 안 됐던 것들 0에 따라 세분은 안 됐지만 조례로 세분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조례로 세분하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용도지구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토지용계 확인서를 띄워봤는데 국회법에서 배우지 못한 용도지구가 나왔다면 그 조례에 따라 그쪽 지방에서 신설된 거로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건 대충 보시고 자 복합용도지구 이거는 좀 더 신경을 써야죠. 복합용도지구는 자 역시 실사 대지전 지정하는 건 뭐 관리기 결정하잖아요. 똑같은데요. 어디에서만 지정할 수 있느냐 일반주거, 일반고, 계획관리 1일계 두 번째 tab 1일계 개모임 중에 하나 1일계 매일 여는 개모임 1일계 이렇게 했던 거 이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한 게 주거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준주거 같은 효과를 내고자 그렇지 않은 일반 주거에다 요걸 지정해서 준주거 같은 효과를 내고자 공업에서 일반 공업지역에 준공업 같은 효과를 내고자 일반 공업에 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해서 도시지역에 준하는 효과를 내고자 지역 바꾸는 것 없이 그래서 1일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은 지정 못합니다. 그런데 1일계라고 했을 때 또 요거로 착각하시는데 일반 상업 나왔을 때 이것도 1이다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일반 상업만 해도 이거를 도대체 일반 상업에서 해서 무슨 효과를 내려고 여기다가 지정하겠습니까? 이 정도는 벌써 거의 1300%까지 인정하는 제일 두 번째 비싼 곳인데 이 정도가 될 때 뭐 중심 상업처럼 바꾸려고요? 여기선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웬만한 거 다 허용돼 여기도 일반 상업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만 해도 워낙 비싼 곳이라 더 이상 해줄 거 없고 1일계에서 1이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 셋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지정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통해서 제가 아까 지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1번의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을 바꾸게 되면 건축 제한뿐만 아니고 건폐율, 용적률까지 바뀐다니까요. 그게 부담스러울 때 무엇만 건축 제한만 바꾸고 싶을 때 그래서 지역 변경 없이 그걸 통해서 이걸 한다는 거죠. 2번 간선도로의 교차지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토지용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그런 지역이나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이나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에 즉 이렇게 개발 수요가 많은 곳에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뻔한 내용인데 아까 1일계 기억하시고 3번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3분의 1 이하에서 지정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3분의 1 이하. 오히려 지역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역을 바꾼 효과를 내는 건데 이게 작아야 되지. 이게 오히려 조금이라도 커진다라면 차라리 지역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역 있는 상태에서 헷갈리게 복합용도지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크다라면 지역 자체를 바꾸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다는 기준 중에 하나는 3분의 1 이하입니다. 우리 공포에서는 30% 또는 3분의 1 둘 중에 하나로 작다는 것의 기준을 쓴다 그랬잖아. 여기는 3분의 1 이하야 돼. 그래서 1일계, 매일 여는 계, 그리고 3분의 1 이하 요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구의 종료까지 했네요. 쉬시고.